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7회 왜 숫자가 헷갈리죠? 387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는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저희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저희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시작해야죠.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그냥 뭐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이게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휴일이 있었고요. 저번 주는 수요일에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주 동안 연속으로 중간에 휴일이 있는 그 주를 보내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그게 없이 그냥 온전한 그런 주를 보내니까 오늘 금요일이 훨씬 더 뭔가 소중한 느낌이 듭니다. 저번에는 그냥 목요일도 금요일 같고 뭐 약간 화요일도 금요일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찐 금요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오래된 러닝화를 신고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러닝화가 스케쳐스에서 나온 고런 라이드 7인가 8인가 생각 안 나네. 오늘따라 숫자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7인가 8인가 8일 겁니다 아마. 아무튼 그 제품이고요. 누적거리가 지금 1000km가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많이 틀어지거나 한 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신을만 해요. 신을만 해가지고 계속까지 신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체중도 좀 있는 편이고 또 최근에 약간 무리해서 달리기를 했더니 신발의 어떤 그 쿠션이 이제는 그 정도는 받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능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달리기를 하는데 양쪽 발 뒤꿈치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걷기도 하고 달리기 거리도 평소에는 이제 10km 달리는데요 매일. 근데 어제는 그냥 발바닥 발 뒤꿈치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6km 정도만 달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진짜 체중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제는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제가 과거에 100kg 가까이 되던 체중에서 지금 80kg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인 것도 굉장히 체중 감량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달리기를 하기에는 혹은 몸에는 좀 부담이 가는 몸무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스러운 거는요,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요런 쌀쌀한 날씨가 되고 이제 가을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하고 불고 이제 나중에 찬바람이 좀 분다 이러면은 그때는 그 고칼로리 음식들을 사람이 자동으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날 확률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보세요. 약간 찬바람 불고 겨울밤이나 찬바람 불 때 저녁에 밤에 달리기를 딱 하고요. 추운 겨울에 그날 이제 옷을 껴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달리기를 끝내고서 오들오들 떨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에 딱 들러가지고요. 거기서 오뎅 몇 개 딱 먹고 오뎅 국물 따뜻하게 오뎅 국물 딱 먹고요. 아니면은 그 통통한 면발이 딱 살아있는 그 우동 한 그릇 딱 이런 거 먹고, 아니면 그 편의점에서 진짜 뜨끈뜨끈한 그 국물이 살아있는 그 라면, 컵라면 같은 거 하나 딱 먹으면요. 아이고 거기다 또 이제 뭐 아니면은 다른 거 있잖아요. 붕어빵, 뭐 잉어빵,
뭐 씨앗 호떡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 지금 아침인데 배가 고파지네요. 이런 거 진짜 날씨 쌀쌀할 때 달리고 나서 이런 거는 생각만 해도 막 침이 줄줄 흐르고 먹어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뭐 저도 가끔은 먹어 들어옵니다. 달리기 실컷하고 나서 들어오면서 오뎅 먹고 뭐 이런 거 좀 먹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너무 맛있어요 정말. 그 국물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최고입니다 최고. 겨울에 달리기 이제 추운 날 달리기 하고 나서 이런 거 먹으면 정말 미친 듯이 맛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게 제 생각인데 러닝 크루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달리기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겨울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뎅 같은 거 팔면은 완전 초대박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아무튼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날씨가 시원해지면 사람의 입맛이 이상하게 돌아요. 특히 뭐 가을에 이제 청고마비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먹성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입맛을 잡느냐 아니면 뭐 식탐을 잡느냐 이런 게 굉장히 체중 조절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먹고 싶은 기분이라든지 식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만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뭐 운동하고 나서 먹고 싶은 그런 기분도 있겠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식탐 같은 것들이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고열량 음식을 먹게 되면요. 뇌의 특정 부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식탐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달달한 음식,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연구는요, 호주에 있는 가반 연구소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국제 학술지인 뉴런에 실린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줄이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고열량 음식을 먹게 되면은 뭔가 뇌에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고열량 음식이 아닌 좀 더 약간 건강에 좋은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는 거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외부에서 특히 오는 스트레스는 내가 마음대로 그걸 뭐 바꾸거나 조정하거나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소화하는 거, 어느 정도 내부에서 줄이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우리 러너들의 경우에는 달리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달리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달리기를 하는 분도 가끔 가다가 좀 계시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두 배로 막 더블로 커지기 때문에요.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려면 어떻게 보면 최대한 즐기는 달리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스트레스 상태에서 고열량 음식 먹는 것보다는 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건데요.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이나 아니면은 책상이나 내 몸 근처에 고열량 음식, 뭐 과자, 탄수화물, 탄산음료, 그 다음에 뭐 약간 달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심심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두는 거죠. 그냥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견과류 같은 것들이라든지. 근데 견과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두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근력 운동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도전을 좀 응원해 주시고요. 내년 봄까지는 한 70kg 중반까지 가보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꿈입니다. 이제는 저는 꿈인데 살이 안 빠져가지고 꿈인데 이런 과정들을 제가 러닝 라디오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저처럼 이제 체중으로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요. 내년 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부상 걱정 없이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번 겨울 동안 이번 가을부터 겨울까지 체중 조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날씨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일부터 내일 19일 토요일까지요. 전국에 비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강원도 산지에서는요. 이번 주말에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첫 눈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첫눈이 오는 게 맞나요? 10월달 예전에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 첫눈이라는 단어가 참 낯섭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서쪽에 있는 저기압이 다가와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고기압 쪽에서 동풍이 불면서 18일, 19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제주하고 뭐 전남 해안 쪽 다른 지역은 강수가 좀 일찍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부터 비가 온 지역도 지금 있다고는 하고요. 비가 가장 많이 내릴 때는 18일 오후부터 19일 아침까지인데요. 이때 비가 시간당 20에서 30mm씩 그리고 돌풍이나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우중주 충분히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돌풍, 번개 요거는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 그 어느 대학교였더라?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지나가시던 그 직원분이셨나 누가 번개 맞은 거 기사도 난 거 아시죠? 그분 이제 지금 건강하게 다시 나오셨는데 그 퇴원을 하셨는데 번개 실제로 사람이 맞습니다. 번개 맞을 확률을 뭐 낮아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로또는 안 걸려도 그런 안 좋은 거는 꼭 이상하게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번개 치고 막 돌풍 불면 또 뭐 어떤 게 위험하냐면 물건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뛰다가 괜히 그런 거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돌풍 불 때 나갔다가 나무 장가지 많이 맞았거든요. 그 또 그때 괜히 트랙을 돌면 되는데 트랙 말고 옆에 있는 그 가림산이었나? 하여튼 그 주변을 돌다가 나뭇가지도 막 날아와가지고 얼굴에 막 부딪히고 이랬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남 남해안 쪽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0에서 50mm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특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하고 내일 내리는 비가요. 가을비치고는 양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도도 조금 세다고 하고요. 강풍도 동반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좀 우려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이 시속 한 55km/h 그러니까 이게 초속을 따지면 15m/s의 바람이 분다고 하거든요. 진짜 강한 겁니다. 15m/s 바람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9일 내일은 해안과 제주 쪽에서는 순간 풍속이 70km/h 그러니까 20m/s 이상 그 이상으로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이럴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또 거세진다고 하니까요. 물론 뭐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초속 15m/s로 바람이 불어주면 이거 PB 달성하시려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전방에서 앞으로 불어오거나 하면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진짜 바람 많이 불 때 뛰어보면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어쨌든 조심해서 뛰시거나 실내 운동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 같은 경우에는요. 18일은 비슷한데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비 그치고 난 다음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또 내려간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찬기운 유입된다고 하면서 기온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요 달리기 하실 때도 약간만 조심하시면서 달리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오늘 내일 다들 달리기 하실 때 조금만 주의하셔가지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러닝 라디오에서는요, 한 주간 러닝 이슈를 다루는 주간 러닝 이슈 코너가 진행됩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이제 이거 뭐 맨날 핫하긴 했는데 저번 주도 제가 얘기 들었었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계속해서 핫한 이슈입니다. 배번 양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지겹기도 한데,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지겹기도 한데, 아무튼 뭐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거나 뭔가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자꾸만 있어요. 안 되는 걸 갖다가 이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뭐 핫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해외는 어떤지 한번 제가 살짝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 수립 소식 전달해 드리고요. 105회 전국체전 소식, 특히 이제 최경선 선수의 우승 소식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에서 단체 달리기, 민폐크루 이런 기사 뭐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래서 뭐 좀 솔직히 말하면 러너로서 뭐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해요. 뭐 그런 기사 뜬다고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루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최근에 각종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요, 좀 중요한 공지사항들 몇 가지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공지를 좀 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제가 그 러닝 라디오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날 방송을 그날 오전이나 뭐 오후 정도쯤에 팟캐스트, 그러니까 뭐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요런 데다가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일 업로드가 좀 힘들어지게 되었고요. 이틀 정도? 하여튼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팟캐스트가 업로드가 되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방송을 좀 빨리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다른 콘텐츠들도 업로드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조율이 될 수 있는데요. 변동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 추가로 생긴다면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러닝 라디오 소식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는요, 민티런 멤버십 분들을 위한 민티런의 주주총회죠. 주총회 주간 러닝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주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이라면 누구나 생방송 그리고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고요.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러닝 라디오의 이슈들,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그런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뭐 저의 어떤 진솔한 얘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간 러닝 라디오는 지금 들으시는 러닝 라디오하고는 좀 텐션이 완전히 다르고 컨셉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색다르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올 때 들으면 잠 잘 올 것 같은 그런 방송이기도 합니다. 자, 멤버십 분들은요, 주간 러닝 라디오 내일 아침 6시에 진행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닝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진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러닝 라디오 시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을 목표로 방송을 하고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30분을 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아침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주간 러닝 라디오에서 대략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팟캐스트 업로드 시기의 변경에 대해서도 내일 주간 러닝 라디오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로 후원해 주신 프리시아 세븐님 감사합니다. 프리시아 세븐님께서는요,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와, 5시 35분부터 아침 인사를 주셨어요. 자, 5시 35분에 1등으로 인사 주신 이동윤님, 감사합니다. 이동윤님, 그리고 하늘채님, 박흥수님, 정용진님, 섬사람 K님, 동송님, 미셸님, 유에나이님, 찐님, 켈리스님, 초록빛 아침님, 갈수오수님, 위드시선님, 해피러닝님, 미네랄워터님, 써리님, 후형제맘님, 탱이님, 카페라떼 조아님, 자유세님, 니콜라스님, 이증희님, 아내몰래 주식님, 미라클러닝님, 이근식님, 달려라 뚱띠님, 그리고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유종덕님, 초이보름별님, 건강한 언니님, 촐랑이님, 그리고 서포트님, 고영감님, 미라클러닝님, 정상원님, 그리고 김하마님, 시드님, 그리고 비비아나님, 아무래도님, 꽃두라미님, 베란다 토킹킹님, 그리고 김현수님, 중산동 러너님, 후하게님, 그리고 대뿡아님, 쌈방님, 내일 이맘때님, 박미선님까지 모두들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5시 39분에 섬사랑 K님께서요, 오늘은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다네요. 우산 챙기시고 출근하세요 라고 벌써 비 온다고 인사를 주셨네요.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초록빛 아침님께서도요.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아침 달리기 나갑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갈수호수님께서는요. 금요일 휴일이라서 오늘은 근력 운동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러닝님께서 인사 주셨는데 아우 오랜만에 인사 주셨네요. 해피러닝님 오랜만 맞죠?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인사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해피러닝님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네랄 워터님도 정말 오랜만에 인사 주셨습니다. 미네랄 워터님도 제 기억에는 한참 됐는데요. 네, 한참 됐는데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 한번 읽어볼게요. 초이 보름별님께서는요. 밤잠을 설치고 나니까 피곤이 몰려옵니다. 저녁에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정말 수면을 방해하는 커피 저녁에 마시지 말아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한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진짜 밤에 드시게 되면은 수면 패턴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수면 패턴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이게 꽤 오래 가거든요. 다시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후 시간부터 커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점심 먹고 나면 시원한 아메리카노나 뭐 여러 가지 커피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커피가 반감기가 한 뭐 6, 7시간 정도 좀 되고 그 밤이 돼도 낮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 점심 때 드시면 밤에도 카페인이 많이 몸에 남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 보니까 수면에 방해가 좀 될 수 있고 습관적으로 오후에 막 커피를 몇 잔씩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녁에 달리기까지 했다 이러면 정말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수면을 위해서라도 커피는 오전 정도까지만 드시고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디카페인 같은 거 드시는 거 이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서포터님께서는요. 뛰려고 나왔는데 벌써 비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후딱 뛰고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서포터님 달리는 동안은 비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영남님께서는요. 아유, 고영감님 지난달에 안 하던 다이어트를 급하게 했다가 컨디션이 안 돌아와서 푹 쉬고 이제서야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왔네요. 안 하던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건가 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그 정도 상당히 좀 심하게 하셨나 봐요. 급하게 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강도가 높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영감님 빨리 이제 컨디션이 이제는 좀 정상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앞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조금 조심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들 이제 비 때문에 아침에 달리기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운동 하신다는 분이 많으시고요. 후아게님께서는요. 저는 여행 겸 경주 마라톤 하프 출전으로 짐 싸고 있어요. 날이 좋지 않아서 염려가 되지만 잘 달리고 잘 놀고 올게요. 오랜만에 경주 여행이라서 설레이네요 하셨습니다. 경주 쪽이 지금 경주 쪽이 날씨가 잠깐만요. 내일이잖아요. 맞죠? 내일 맞죠? 내일 지금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강풍이 불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약간 걱정이네요. 내일 아침에 이제 바람도 좀 있고요. 네, 강수 확률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네. 많이 안 올 수도 있고요. 7시에 잠시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경주 마라톤에서 하프 달리기 하시는데 날씨가 너무 좀 비가 내리거나 춥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조심조심 달리기 하시고요. 베란다 토킹킹님께서는 러닝라이프 바지 남편 사주고 싶은데요. 혹시 민티러님 어떤 사이즈 구매하셨나요? 105 사이즈 입는 사람 엑스라지 사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제가 딱 평소에 뭐 상의든 하의든 항상 105 사이즈 입거든요. 러닝라이프 바지는 엑스라지 입으니까 딱 맞았습니다. 딱. 이게 막 엄청 달리기를 위한 바지이기 때문에 이 옷이 핏이 좀 좋은 바지고 달리기용 바지는 펄럭거리면 안 돼요. 핏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서 기록을 뭐 한 1초라도 좋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처음 입었을 때 약간 타이트하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일상에서도 잘 입고 다니긴 하는데요. 105 사이즈 입으신다면 엑스라지 입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스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제 거는 못 사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S 스몰 사이즈 제작 건의하신 거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러닝 라이프 관계자분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스몰 사이즈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게 옷이 좋은데 여성분들이 못 입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가격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제품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스몰 사이즈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님께서는요, 후아게님한테 얘기를 주셨는데, 민티런트 입으시나요? 혹시나 보게 되면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경주 첫 하프 뛰고, 이번에 경주는 풀코스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민티런 티셔츠 입으신 분들 보면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이제 민티 화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 닉네임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그러면 더 재밌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흰호랑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꾸준함이 정답이다님께서는요. 이번 주 일요일이 22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22주년 됐으니까 22km 같이 달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괜찮네. 배우자랑 같이 결혼 기념일 매년 1km씩 늘어나는 거네요. 괜찮네요. 결혼 기념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후형제맘님께서는요. 그저께 오후 숲길을 많이 달려서인지 어제 몸이 쉬라고 하더라고요. 푹 쉬고 오늘 달리기를 하는데 가뿐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기분 좋죠. 딱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몸이 약간 근육통 느껴지게 달리기를 한 다음에 쉬고 그 다음날 달리기 할 때 몸이 이렇게 가뿐한 기분, 몸이 쭉쭉 나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기분 좋습니다. 후영재마님 오늘 달리기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간 러닝 이슈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번 양도 이슈입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깐만 화면이 내가 아직도 음악 화면을 켜놨네. 세상에 요즘 왜 이렇게 건망증이 생겼나요?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화면 보시는 분은 제가 화면 전환 안 하면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 뭐 이렇게 왜 그렇지?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뇌 좋다는 약 좀 약이나 아니면 뭐 건기식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러닝 이슈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배번 양도입니다. 저는 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핫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그냥 또 뭐 누군가 불이 지폈는지 어땠는지 이슈가 굉장히 뜨겁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뭐 이번에 서울 레이스 쪽에서 배번 양도를 한 건지 어쨌든 뭔가 다른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슈가 훨씬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게 배번 양도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당최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를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전혀 저는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요. 구매 당시 약관에 동의를 했고 그 약관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출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룰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돈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일부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약관에 동의하고, 약관 사실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 못하고 약관에 동의한다는 절차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특정 대회 룰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뭐 그러면은 그냥 대회를 보이콧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든 나가고는 싶고 뭐 근데 그냥 룰은 지키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뭐 합리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냥 잘못된 거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라톤 대회를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번 양도를 하던 뭐 자기들끼리 똑같은 번호를 복사해서 달리던
뭐 그러면 되는 건데 왜 남들이 잘 신청해서 잘 달린 사람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가가지고 뭐 복사해가지고 여러 명이 우르르 달리고 그러면 인원 늘어나는 거고 메달도 설마 메달도 가져갔나 그래가지고 와 그럼 대박인데. 야 진짜 최고다. 음료수하고 먹을 거 다 들고 갔을까 아니 그 사람도 혹시 그런 것도 들고 갔다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회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배번 양도를 하든 복사를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번호로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러던가 그러면 될 것이지 왜 대회 나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심지어는 검색해 보니까요 뭐 칩을 빼고 양도하는 거는 괜찮다 뭐 양심적인 거다 양심적인 양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양도 자체가 금지인데 뭐 칩을 빼든 넣든 뭐 티셔츠를 넣든 빼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거죠. 아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배번 양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룰을 어기는 게 아니라 룰을 바꿔야 됩니다. 대회 주최 측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요. 설득을 해서 룰을 변경해야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배번 양도를 또 공공연하게 밝히거나 그런 사람도 계시다고 해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뭐 배번 양도 해달라는 걸 막 외부에 알리는 분도 계신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옹호한다든지 또 방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더 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추긴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러닝 시장 전체를 흔드는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바꾸고 싶다면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되고 아니면 본인들이 대회 열어가지고요 복사해서 온 사람들한테도 돈 더 들여가지고 메달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리고 바꿀지 말 건지도 결국 결정의 주체는 주최 측에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안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거리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국내하고 사실 거기도 비슷합니다. 사례가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에 열리는 대회들의 거의 대부분은 배번표를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레이스에서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 룰을 지키지 않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고요. 일정 기간 동안 대회 나가는 게 출전이 금지가 되는 그런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도 아직까지 이걸 하다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 뿐이고 양도를 허용하진 않지만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해외는 뭐 아주 예전부터 그 커뮤니티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빕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좀 짧게 찾아봤는데요. 한 십몇 년 전부터 그냥 아예 대놓고 인터넷에다가 빕을 판매한다. 얼마에 판매하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올린다든지 어떻게 판매를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올리거나 혹은 구매한다. 나 얼마에 구매하겠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해외인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야, 이건 정말 문제인데, 이거를 중개하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인데, 그걸 우리나라로 치면은, 왜 이제 뭐, 게시판에다가 그 중고장터 게시판 열어준 거 있잖아요. 뭐, 거래하는 게시판 열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아예 만들어줘서, 배번을 갖다가 서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중개까지 한 사이트까지 해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대놓고, 얘 무슨 생각이지 만든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참 양도를 하라고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자세한 건 못 봤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청개구리 신보거나 뭐 약간 반사회적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남들이 정한 룰을 지키는 거를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좀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남들이 만든 룰을 지키면 내가 뭔가 이렇게 굴복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그냥 계속 청개구리 신본지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든 막 하고 아예 장터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물론 뭐 저도 이번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내가 신청했는지도 몰랐다가 어제
그저께인가 하여튼 그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돈 8만 원 버리게 생겼고, 한편으로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해요. 아, 나 못 나가는데 진짜 딴 사람이라도 나가서 달리면 좋지 않을까, 못 달리는 분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약관에 동의를 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사놓고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진작에 취소를 했어야 되는 건데 취소를 못한 거는 제가 멍청하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돌릴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거는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번 양도에 대한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슈거리가 안 만들어주면 좋겠고, 뭐 배번 양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쿨하게 무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상식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제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경을 하고 싶다. 물론 저도 변경을 이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구독자님께서 해외는 뭐 그렇게 중개주는 그 아예 주최 측에서 그런 거 해주더라라는 그런 대회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최 측에다가 건의하고 방법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니들을 안 해주니까 내가 할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2시간 10분벽에 갇혀있다고 표현하는 거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아세파 선수가 많이 땡겼거든요. 상당히 많이 땡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2시간 10분이 힘들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자 마라톤 풀코스 세계 기록이 10월 13일에 깨졌습니다. 시카고였죠. 루스 체픈게티 선수, 케냐 선수입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이 선수가 이제 시카고에서 열린 2024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9분 56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난 그 9월, 작년 9월이었죠. 네, 작년 9월에 베를린 마라톤에서, 아니다, 작년 9월인가, 올해 9월인가, 네, 어째 기억 안 나네. 왜 이러지? 아무튼 베를린 마라톤에서 티지스타 아세파 선수가 세운 종전 세계 기록이 2시간 11분 53초였는데요. 요거를 2분 가까이 앞당긴 겁니다.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당긴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대에서 1분 당기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2분을 당겼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당긴 겁니다. 근데 사실 아세파 선수도 그때 세계 기록 세울 때 정말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세파 선수 기록이 2시간 11분 53초인데 그 이전 기록이 브리지드 코스게이 선수가, 케냐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19년 시카고 마라톤, 또 시카고네.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그 종전의 이전의 세계 기록이 2시간 14분 04초였어요. 이거를 아세파 선수가 2분 11초는 땡겼거든요. 얘기 들은 것처럼 그 시간대에서 2분 땡기는 건 좀 미친 듯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거를 2분 11초는 땡겼습니다. 이때 아디다스 신었죠.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거 또다시 2분 정도를 땡긴 겁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2시간 10분벽을 또 넘어선 거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여자 마라톤이 한계가 2시간 5분이다라는 그런 제가 해외 쪽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지금 체픈게티 선수가 세운 2시간 9분대에도 어마어마한 기록이라서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세계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체픈게티 선수가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유독이나 좀 강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시카고에서 좀 기록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회에서 앞으로도 기록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체픈게티 선수가 이제 이걸 달성한 다음에 뭐 자기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세계 기록 깨는 게 자신의 꿈이었는데 꿈을 이루어서 너무 좋다고 했고요. 또 당시에 또 그 작년 시카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남자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 2시간 00분 35초의 기록을 세웠던 켈빈 킵텀 선수에게 자신의 세계 기록을 바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록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좀 단축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국내죠. 대한민국 마라톤도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펴고요. 조금씩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러너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한국은 발전이 없냐라고 하면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언젠가는 한국도 더 좋은 기록으로 달리기를 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밤에 좀 늦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거의 9시쯤 나갔어요. 근데 달리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발바닥, 발 뒤꿈치 쪽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돌고 돌아왔는데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0시가 훌쩍 넘었고요. 러닝 라디오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으니까 그게 거의 뭐 11시 정도 좀 됐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좀 늦게 나갔는데, 그래도 어제 러너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달리기를 할 때 러너들 중에서 이제 막 싱글렛 입고 정말 본격적으로 달리기 하시고, 누가 봐도 정말 빠르게 달리는, 와, 너무 멋있게, 폼도 멋있고 빠르게 달리는 그런 분들 보면은 부럽고 한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요,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운 듯이 조심조심 신중하게 천천히 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는 훨씬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막 멋있게 빨리 달리는 분들도 물론 멋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보다는 천천히지만 꾸준히 달리고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훨씬 더 멋있고 건강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요, 나는 뭐 속도도 빠르지 않고, 나는 포즈도 멋지지 않고, 나는 옷도 그냥 그저 그런 옷도 입고 다니고, 러닝화도 막 비까번쩍 비싸고 막 그런 화려한 러닝화도 아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위축이 되어서 달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저처럼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와, 진짜 저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달리지 않는 분들의 눈을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냥 나가서 달리기를 한다? 이것 자체가 뛰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고, 처음에 30분 달리기 도전 같은 거 시작하시는 분들 얼마나 부담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세상 모든 러너분들이 각자의 아름다운 달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호님께서요, 이번 서울레이스에서 한 배번을 7명이 복사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박. 아니, 한 2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복사해서 2명이 뛴 게 아니고 7명이 같은 배번을 복사해가지고 뛰었다는 거죠. 와, 이 대회가 이게 신청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루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서 우리 같이 어느 대회 나가요라고 했는데, 워낙 경쟁률이 이게 좀 빡빡하고 이게 신청이 안 되니까 아마 다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근데 뭐 어쨌든 근데 복사한 건 잘못이죠. 이거는 배번 양도도 양도지만 복사한 거는 대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데요. 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을 보면 티켓이 있고 좌석이 배정돼 있다든지, 아니면 들어갈 때 티켓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다시 재입장을 해도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기도 티켓도 복사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마라톤 대회는 그 대회 특성상 이게 어떤 공간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라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공간인데, 그걸 뭐 통제를 내가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구멍이 많습니다. 사각지대 내 구멍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굉장히 악용한 거죠. 나중엔 정말 진짜 이 첨단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거는 정말 아니, 7명이면 진짜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티날 텐데. 와, 대단합니다. 아무튼 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미래로님께서는요, 신스프린트 증상으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춘만대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스프린트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스트레칭 하시면서 쉰다고 하더라도 춘마 가셔가지고 뛰실 때 도중에 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뛰실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하셨으면
달리기를 하실 수 있기는 하실 텐데 어쨌든 그 페이스는 목표하신 기록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낮추시고요. 몸 상태 잘 살피시면서 보시고 한 30km는 35km 정도나 30km 지점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살살살 간을 보면서 달리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트라이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 전까지는 정말 천천히 달리면서 컨디션 잘 보시고 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로님 춘마 아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셔가지고 달리기 하실 때 부상 없이 잘 달리기 하시기를 진짜 기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수님께서도요, 피곤하지만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서포트님께서는 오산독 산성 마라톤? 예, 산성 마라톤 전 마지막 호흡 터트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혜이 형님께서 인사 주셨는데, 오랜만에 인사 주셨습니다. 얼마 만에 인사를 주신 건가요? 정말로 오랜만에 인사,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고요. 계속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달렸지만, 댓글 한번 달기, 마음 한번 쓰기가 왜 이렇게 녹록지 않았던지 그동안 30분 달리기 후 5km 달리기도 처음 완성했고요. 비록 저만의 속도지만 말이죠. 달리면서 왜 그리 심박이 요동치는지 심박은 언제쯤 안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은 쉬면서 들을 수 있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일단 오랜만에 인사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끔 뭐 이게 참 글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요. 채팅창에 글 한번 쓰는 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잘 손이 안 가기도 합니다. 뭐라고 써야 되지? 뭐 내가 쓰면 어떻게 볼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죠. 네, 그럴 때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달리기 즐겁게 하세요. 요 정도의 정말 의미 없는 글을 쓰시면은 오히려 속이 편해요. 길게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30분 달리기 도전 성공하시고 난 이후에 5km 달리기도 완성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이제 5km 달리기면은 그 5km 단축 마라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도 충분히 나가실 수 있고 또 꾸준히 천천히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10K도 나가실 수 있고 5km도 진짜 먼 거리입니다. 5km 정말 먼 거리, 걸어서 가면 진짜 먼 거리인데 이걸 달리게 하셨다는 거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심박이 요동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안정이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심장이 오랫동안 달리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많이 뛰시는 분도 계시고요. 평소에도 굉장히 안정시 심박수가 엄청나고 뛸 때도 낮은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창 30대 때 달리기 시작하던 시기나 30대 때는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하고 나면 5km만 뛰고 와도 심장이 너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왜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막 쿵쿵쿵쿵 하면서 느껴지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뭐 나이를 먹어서 이게 심장 뛸 때가 강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심장 뛰는 그걸 느꼈던 그때가 약간 그립습니다. 그 막 진짜 뛰고 나서 눈을 감고 잠시 이렇게 딱 심장 소리에 집중을 하면은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너무 그리워요. 내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장이 요동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빨리 안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을 내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달리기 하고 나시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요. 눈을 잠시 감고 그 심장 뛰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진짜 너무 자신의 몸이 사랑스러운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 다시 내 심장 뛰는 걸 쿵쾅쿵쾅 뛰던 내 심장 네,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혜영님 앞으로도 달리기 즐겁게 하시고요. 또 가끔 인사 주시고요. 용기 내서 인사 주시고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오프라인에서 저희들 만나서 뭐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때는 그냥 룸 빌려서 파티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혜영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UA9님께서는요.
러닝하고 들어와서 잠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곡이 너무 신나요. 둠칫둠칫 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흔들흔들하게 되네요. 금요일이라서 그럴까요? 이번 주 너무 길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원래 5일이 맞는 건데, 저번 주 너무 이제 너무 환상적인 중간에 이렇게 휴일이 끼어 있어가지고, 진짜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 너무 신나다고 하셨는데, 저희 음악 나올 때 기분 좋으신 분들 계시면은, 여기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시거나, 샤워하시면서 저희 음악 들으면서,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한번 신나게 몸을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요? 근데 그러고 나면 기분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에나이님 이제 달리기 끝내고 들어오셨는데 샤워하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해피러님께서는요, 요즘에 운동하느라 아침 방송을 자주 못 듣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셔서 아침 방송 못 듣는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또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달리기도 계속해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이보름별님께서도요, 내일 경주 동막 나가는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대회 우중런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아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회에서 우중런을 만날 확률은 매우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중런을 뛸 확률도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회에서 우중런 만날 확률은 더더욱이나 굉장히 좀 낮습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더 즐겁게 달려야죠. 언제 대회에서 비가 오는 대회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별로. 근데 이게 혼자서 비가 내릴 때 이렇게 탁 달리는 그 기분이 있고요. 여러 명이서 비를 맞는데 같이 달릴 때 그 기분이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전후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군대 다니시면 남자분들 아실 텐데 비가 막 내리는데 사람들이 같이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제가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할 땐 가면 그때 비가 엄청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비가 막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달리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터널 같은 데 들어가거나 뭐 음악이 나오거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와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달려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없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말이 없이 비 내리는 소리와 그 발소리 있죠. 착착착착한 소리가 이렇게 막 나고 수많은 막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쑥 달리고 있는데요. 약간 전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몸이 찌릿찌릿한 느낌이죠. 이거 뭐지? 뭐 영화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비 오는 날 뛸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회 날 우중주를 만난다? 굉장히 평생에 몇 번 할지 모르는 그런 대회입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은 대회를 맞이하시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대신에 달리기 직전까지 체온을 조금 보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비 같은 것들을 오늘이라도 다이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일회용 우비 있죠. 네, 그걸 하나 사셔가지고 그거 입고 계시다가 달리기 딱 시작하면은 벗고 달리시거나 조금 입고 달리다가 중간에 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나으실 겁니다. 어쨌든 비가 온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거를 즐기시고 그리고 당연히 비 오니까 목표 기록은 좀 낮추셔야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언제 비 오는 날 이런 대회를 사람이 몇천 명이 오는 대회에서 비 내리는 거 뛰어보겠어. 정말 평생에 한 번도 못 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달리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키 오썸님이신가요? 피키님? 네, 피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키님께서 민디랑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피키님. 기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인사도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첫인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듣던 목소리하고 인상이랑 이게 매칭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피키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처음 인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또 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피키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피러닝님께서요. 요 며칠 동안 감기 몸살로 아프다가 아이고 고생하셨군요. 감기 몸살 아프다가 오랜만에 천천히 걷고 뛰고 들어왔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기온차가 낮밤 기온차가 좀 심하면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감기 걸린 분들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외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기침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겁나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갔는데 지금 이제 다 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빨리 완쾌하시고
오늘에 또 비 온다고 하니까 니시 때 이런 것도 조금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러닝님 빨리 네,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전패 전학생님께서는요. 전패 전학생님께서는요. 오늘은 푹 잤다고 하셨고요. 내일 사천 노을 마라톤을 위해서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금요일 잘 시작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천 노을 마라톤 대회는 5시인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5시 맞죠?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 비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비가 온 이후라서 바람이 좀 불고 하면은 추위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면서 달리기 하시고요. 내일 달리기도 무사히 완주하시고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현용섭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용섭님. 커피 멤버십 저희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현용섭님은 제가 닉네임이 좀 낯설어가지고 그동안 많이 인사 안 주신 분 같은데 이렇게 또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민티런 커뮤니티 가보시면 멤버십 분들 전용 오픈 채팅방 공지가 있거든요. 스크롤해서 내려보면은 라이언 이미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멤버십 분들 들어오시는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해 주시면 좀 더 즐겁게 대화를 하시고 달리기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형용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BS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지니님께서도 인사 주셨고, 그리고 샤이니 스트레이님 어제 인사 처음 주셨던 샤이니 스트레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변할티아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정하리님 인사 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늦잠 자버렸네요 라고 하셨는데 푹 주무셨으면 좋습니다. 네, 푹 주무셨길 바라고요. 또 방송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하마님께서는요. 와, 작년 JTBC가 첫 번째 마라톤이었는데 우중주였죠. 오히려 비가 체온을 경기 내내 식혀줘서 좋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런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내일 뭐 달리기 하실 때 비가 온다고 해도 그거 한번 마음껏 즐겨보시고 비 오는 달리기도 한번 경험해 본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준일님께서도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요. 정진효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호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원래부터 스포티파이가 무료였는데 한국은 그런지 몰랐네요. 오늘도 민디언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 팟캐스트에 댓글 달린 게 정말 드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중간중간 이렇게 댓글 올라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신연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포티파이 들어주신 것도 좋은데 그래도 가끔은 유튜브도 좀 봐주시면은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105회입니다. 105회 전국 체육대회, 체전이죠. 그러니까 전국 체전인데 전국 체육대회입니다. 전국 체전이 17일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열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요. 주 개최지인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도 내 75개 경기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8,153명 그리고 18개국, 18개국의 해외 동포 선수단 1,478명이 참가했고요. 총 49개 종목에서 이렇게 서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육상 쪽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그중에서도 마라톤이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겠죠. 이번 육상 대회에서 신기록이 많이 쏟아졌다고 해요. 고승환 선수가요. 일반부 혼성 1600m 계주 멤버로서 한국 신기록 3분 25초 34 세웠고요. 그리고 남자 일반부 400m 계주 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해서 금메달을 또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김해 종합운동장이 육상 트랙을 이번에 바꿨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부모님이 김해에 살고 계셔가지고 전에 추석 갔을 때 저희 동생 내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해 종합운동장 이제 공사 다 끝났나? 들어가봐도 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체전 준비하느라고 트랙을 새로 깔았는데 요게 이제 약간 새로 깔다 보니까 약간 좀 좋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제1종 육상 경기장 공인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 공인도 클래스 1인가 이걸 갖다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받게 되면은 이제 약간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국제 대회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립된 기록은 세계 육상 연맹 공인 기록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육상 연맹에서는
조건들이 있죠. 대회를 열 때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트랙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공인 기록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하는데 이번에 김해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조금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관심 많은 마라톤의 경우에는요. 남자 일반부에서 1위는 한국전력공사의 심조업 선수인가요? 네, 2시간 21분 56초. 그리고 2위는 충남도청의 한승현 선수가 2시간 22분 01초. 그리고 3위는 대구광역시청의 이동진 선수가 2시간 22분 39초의 기록으로 네, 1, 2, 3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2, 4 전국 체전 마라톤 남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체중 이게 지금 뭐 경기 발생한 것만 지금 뉴스가 떠가지고 참 이번에 그 사고 났잖아요. 하프 마라톤 뛸 때 하프 마라톤이 그 대학부였거든요. 남자만 했어요 이번에. 근데 안에 거기에 차가 들어와가지고 선수를 갖다가 뒤에서 치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진짜. 하여튼 너무 좀 황당한 그런 일입니다. 종목이 저희가 이제 육상 로드 레이스 쪽이고요. 그리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일반부 마라톤이 심종섭 선수구나. 심종섭 선수 죄송합니다. 심종섭 선수가 한국전력공사 심종섭 선수가 2시간 21분 56초의 기록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일반부는요. 1위 제천지청 야 최견선 선수가 2시간 35분 39초의 기록으로 1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견선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위는 삼척시청의 이수민 선수가 2시간 38분 48초. 3위도 삼척시청이네요. 삼척시청의 정현지 선수가 2시간 40분 37초 네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위, 3위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그 최견선 선수가 경기 끝내고 나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생각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민티러님을 만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치료도 잘 끝내고 컨디션도 잘 풀려가지고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최견선 선수 그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영상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게 최견선 선수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조금이나마 최견선 선수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사실 제가 아니었어도 구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잘 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요. 네, 방송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경자 클래스 채널 가셔가지고요. 거기 가시면 이번 전국체전 브이로그 영상 금메달 딴 거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영상에 다들 축하한다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댓글 다신 분들도요. 한 번 더 축하한다고 네, 민트런 시켰다고 민트런 시켰다고 댓글 달지 마세요. 전에 처음부터 민트런이 시켜서 댓글 달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얼굴이 좀 화끈거렸거든요. 네, 그냥 이제 가셔서 한 번 더 또 댓글 다신 분도 한 번 더 축하드린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러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진짜 이런 작은 댓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운영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런 이제 우승했다 뭐 어떤 그런 기사 있잖아요. 그런 데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남겼던 댓글 같은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훈련들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대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뭐 중계나 현장 가서 보실 때요. 저 선수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댓글들, 격려의 댓글들, 이런 응원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렇게 무럭무럭 성장을 했고 지금 열심히 달리는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선수들이 정말 우리 어떤 팬들 그리고 관중들, 육상을 사랑하는 달리기를 사랑하는 분들의 이런 어떤 응원, 격려 이런 것들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좀 더 그분들 더 좋은 기록으로 달리고 더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최경선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관심이 가는 선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하프 마라톤에서 교통사고 났잖아요. 제가 어제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지만 진짜 여러분들 주말에도 마라톤 대회 많은데요. 대회 보면은 옆에 차가 다니는 길을 달리는 그 있어요. 그래서 콘만 중간에 놔두고 있는데 정말 차들이 어떻게 조금만 들어와도 사고가 나는 거고 저희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버려도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와 함께 달리는 도로 거기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추월하려고 콘 밖으로 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도로를 통제하는 대회들은 차 방향으로 같은 길하고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차가 오는 길을 역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가 안 보여요. 뒤가 안 보여서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혹은 뒤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몸이 약간 균형이 안 맞아서 휘청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길 달리실 때는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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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말버릇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쓴대요. 너무 많이 쓴다. 왜 그렇게 조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쓰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80, 90대여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함께 달리기를 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치면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다치지 마시고 즐겁게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한 몇 주 동안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뭐 러닝크루 민폐다 뭐 어쩌다 뭐 이런 그런 뉴스들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근데 안 올라왔죠? 신기하게도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근데 최근에 안 올라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막 그 지자체에서 약간 제재를 취하기도 하고 뭐 몇 명 이상 뛰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후속 기사가 떴습니다. 참 어쨌든 그래도 기사는 만드네요. 기사가 떴는데 기사 내용에는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굉장히 좋아졌다. 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러너분들께서 진짜 잘 자중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또 요런 또 기사가 뜨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기사가 뜨지 않겠죠. 뭐 민폐가 어쩌고 하는 기사들은 더 이상 이제 안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러너들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너 있게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러닝 크루의 무리지어 달리기가 사라졌다. 공원과 운동장 트랙을 점령했던 무리는 찾기 힘들 정도로 흩어졌고라고 표현하니까 좀 기분 나쁘네. 아무튼 비켜달라고 고함치던 러너들도 종적을 감췄다. 지자체가 러닝크루의 민폐를 막겠다며 실시한 달리기 인원수 제한 조치가 적절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라고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자가 석촌호수하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 두 군데를 갔어요. 가서 이제 러닝크루 달리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하는데 석촌호수는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서 대다수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만족하는 그 인터뷰를 했는데 만족한다는 분위기였고 혼자 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원래 혼자 달리는 분들이셨겠죠. 원래 달리는 분들인데 이제 무리지어 달리는 분이 안 계시니까 혼자 달리는 분이 많이 보였고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게 길이 좀 좁거든요. 거기 단체로 못 뛰어요 사실 거기는. 그래서 원래 저는 거기는 혼자서 뛰는 분이 많은 곳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닝크루에 속한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러닝크루도 이제 같이 모이기는 같이 모이지만 이제 달릴 때는 각자 따로따로 달리기를 한다고 하고요. 반포종합운동장 반종이라고 합니다. 반종에서도 이제 무리지어서 달리는 게 많이 사라졌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보고는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매너 있는 행동 하시는 거 너무 멋집니다. 러너분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인터뷰 하신 분은요, 한강공원의 경우에 러닝크루가 막 상의 탈의하고 다녀가지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그런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다, 여기에 달리겠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상의 탈의하고 무리지어서 달리고 하는 분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달리기에 제한을 거는 게 너무 과한 조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러닝 크루라는 게 일종의 어떤 문화이자 모임이고 좋은 운동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사람을 갖다가 쪼개버리게 되면은 그
사실 크루와 함께 달리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분도 좀 계셨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는 매스컴이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러너들이 시민분들과 공존하는 그런 달리기를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계속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기사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런 걸 가지고 싸우자. 아니 달리라고 만든 데서 내가 달리는데 왜 그러냐. 뭐 집단 달리 그럼 여기 집단으로 달리면 안 되냐. 뭐 약간 그렇게 막 좀 과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일이 계속 커질 뿐입니다. 지금은 러너분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과격하게 행동하고 막 돌발적으로 행동하고 막 그렇게 어필하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넘기고요. 그 이후에 일단은 차분하게 넘기고 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생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달리기 할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을 망칠 뿐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막 뭔가 막 호소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도 호도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러너들이야말로 진짜 러너들의 적이 아닐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달리기를 하면은 저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배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못 배우신 건지 아무튼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뭐 종종 커뮤니티나 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쉬웠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 함께 달리는 문화 그리고 뭐 크루 문화 이런 것들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고 또 시민분들께서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해서 좋은 문화로 우리의 대한민국에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초코크리미님께서요. 늦은 아침 인사 드립니다. 굿모닝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초코크리미님. 방송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듣기 한 번 더 네, 즐겁게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러닝 라디오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바수님, 빠옹님, 피터김님, 우보말리님, 그리고 처음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보린콜린님이신가요? 보린콜린님, 그리고 황대성님, 밍밍님, 천방지달님, 반짝반짝 나비님, 388님, 갈수호수님, 프리시아 세븐님, 달빛냥이님, 박승희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시아 세븐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번 춘마 등록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그거 성공하고도 잊으셨다니 얼마나 바쁘셨나 생각이 드네요. 전 이번 춘마가 대면으로는 첫 번째 풀코스입니다. 예전에 이분이 이제 비대면으로 한번 하신 적이 있고요. 느릿느릿 러너라서 스피드 훈련은 아예 하지 않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본 후 혼자서 훈련 계획을 짜서 지난 4월이나 5월부터 거의 6개월간 장거리 적응 훈련과 업다운 힐 훈련만 했어요. 목표는 큰 부상 없이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하는 겁니다. 여름부터 민티런 러닝 라디오를 알게 되어서 여름 내내 LSD 훈련하는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 번은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댓글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남았는데 두근두근 떨리네요.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힘내서 잘 완주하고 와서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또 방송 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후원까지 주셔가지고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대면 마라톤이죠. 첫 번째 풀코스라고 하니까 많이 긴장되시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혼자서 꾸준히 훈련을 하셨는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풀코스 마라톤 훈련하시는 분은요. 정신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함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나가야 되니까 그걸 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같이 하는 게 막 좀 크거든요. 근데 혼자서 풀코스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 6개월 동안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풀코스를 달리는 것보다 그 6개월간 훈련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진짜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그동안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완주하시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 꾸준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프리시아 세븐님이 이번 풀코스 완주하시는데 제가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즐겁게 완주하시고요. 완주를 하시던 뭐 중간에 좀 DNF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하시던 도전하는 게 더 멋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달리기를 하시던 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춘마 다녀오신 후에 또 댓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처음 인사 주신 보링콜리님께서는요. 접수 경쟁 치열하다는 춘마 풀코스 접수한 사실을 잊으셨다니 민티런님 파워 J인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댓글 안 남길 수 없는 인감이 넘치는 에피소드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미가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인간미가 아니고 까먹었으니까 망강미라고 불러야 되나요? 망강미? 아, 망강미가 넘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까먹다니 저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걸 까먹죠? 풀코스를? 그리고 비용도 8만 원이 나는, 지금 제 입장에서 8만 원 엄청 큰 돈인데 8만 원이 나는 돈을 갖다 세상에 그걸 잊어먹고 있고, 저도 너무 신기한데 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그냥 무작정 신청하고 하는 건 안 해야겠다. 원래 제가 마라톤 대회 안 나가는 사람인데 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링콜리님 앞으로도 자주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춘마에 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정리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정리할 게 좀 있고 뭐 좀 개인적인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좀 여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진행되는 주간 러닝 라디오에서 자세하게 좀 힘들고 대략적으로나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방송 시간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짜리 방송인데 항상 시간 한 번도 시간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맨날 1시간 반, 1시간 40분 많이 오버를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근데 얘기 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조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거 약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팟캐스트 올라가는 거 좀 느리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도 느리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 후원해주신 프리시아 세븐님 또 그리고 멤버십 오늘 가입해주신 현용섭님 두 분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신 분들, 또 다시 듣기 통해서 들어주신 분들, 팟캐스트 들어주신 분들, 모든 민티 여러분들과 러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는 멤버십 분들을 위한 주간 러닝 라디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300몇 회죠? 370회래. 388회 방송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다들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마라톤 대회 잘 나가셔가지고 즐겁게 마라톤 대회 마음껏 즐기시고요. 비 오니까 조금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고, 저는 내일도 캠핑을 갑니다. 내일도 캠핑을 가고 가족들은 캠핑 가서 저는 내일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텐트 쳐놓고 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